자, 보자. 경우의 수와 순열. 자,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습니다. 맞죠? 확률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특정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 세는 게 기본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손가락으로 세는 게 기본인데 그 가지수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세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뭐 열 몇 개, 30 몇 개 정도가만 가도 이렇게 일일이 한 개씩 셀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긴 세되 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떤 법칙이 있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합하는 경우 그리고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떨 때 경우의 수를 합하고 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합하는 경우는 어떠한 사건 A랑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아닐 때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사건 A 또는 사건 B. 사건 A랑 B가 별개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A의 경우의 수에다가 B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게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사건 A랑 B가 이게 동시에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건 A 그리고 사건 B라는 말을 표시를 해요. 여기서 이제 or과 and 또는가 그리고라는 말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또는 여기는 그리고 맞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A의 가지수랑 사건 B의 가지수를 곱하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여기서 일단 신경 써야 될 게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라는 건 시간적인 동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동시에 얘기하냐면 결과에 대한 동시입니다. 결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B, C, D라는 지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는 이런 식으로 자, A에서 B, C, D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A에서 B를 갔다가 D를 가는 거, 되돌아온 경우 그런 건 없어요. 또는 A에서 어떻게 C로 가서 D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맞죠? 따로따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우리가 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맞지? 됐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따로 더하는 뭐가 법칙?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A, B, D로 가는 경우는, 자, 이건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간 다음에 그리고 B에서 D로 가야 되겠죠. A에서 B로 간 길마다 B에서 D로 가는 경우가 각각 동시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로 갔을 때도 B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여기로 갔을 때도 여기로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총 6가지죠. 무슨 말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B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 있으니까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총 6가지 경우가 나오겠다라고 해서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A, C로 가는 것도 A에서 C로 가서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로 갔을 때도 C에서 D로 가는 게 네 가지, 이 길로 갔을 때도 네 가지, 여기로 갔을 때도 네 가지. 즉 A에서 C로 가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에 동시에 다 4개씩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곱의 법칙에서 12가지. 그래서 이 총 경우의 수는 합해서 18가지다라고 답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다라는 거지. 이게 되겠죠? 그래서 곱의 법칙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뭘로 순서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곱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 B, D로 가는 경우가, 예를 들어 여기가 A, 길 B,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A로 가서 1로 갈 수도 있고 A로 가서 2로 갈 수도 있고 A로 가서 3으로 갈 수도 있고
B로 가서 1로 갈 수도 있고 B로 가서 2로 갈 수도 있고 B로 가서 3으로 갈 수도 있고 다 적어보면 이렇게 6가지가 나온다는 걸 셀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셀 게 아니라 어떻게? A에서 B로 가는 게 2가지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게 3가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총 6가지가 되겠다. 곱의 법칙으로 적용시켜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자, 총 이게 답을 쓰면 18가지인데 이걸 우리가 하나, 둘, 셋 이지라면서 세고 있을 건 아니다. 이가 맞지?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러면 맞죠? 그래서 그렇게 세는 애들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이렇게 센다는 말은 개념이 안 잡혔으니까 중복되거나 빠지거나 이상한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센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야 되는 경우의 수,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릿수가 몇 자리 숫자인데 뭐 수를 나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색칠을 할 건데 뭐 색칠을 하는데 몇 가지가 있니 아니면은 또 뭐 누가 줄 세워야 되는데 누구는 이웃해야 되니 이웃하면 안 되니 막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유형들을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하나하나 파악을 한번 하면서 넘어갈 건데 문제가 뭐냐? 그 유형들, 정해져 있는 유형들 푸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 문제가 사실상 수학에서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지 맘대로 낼 수 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경우를 찾아라 하면서 세야 되잖아. 그런 경우가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아직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하지 않고 공통수학 1에 있는 경우의 수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많이 내지는 않을 겁니다. 직접 세거 막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갖고 경우의 수 하는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어렵게 만들려면 이 단원 자체를 문제를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맨날 하는 말이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서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 단원만큼 어려워요. 내용은 설명할 게 없어. 이게 끝이에요. 내용은 설명할 게 없어요. 이 단원은 설명할 내용이 없단 말이야. 문제는 이제 이것들을 푸는 방식에 대한 스킬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930번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나왔으니까 결과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겠죠. 주사위 1번 주사위랑 2번 주사위가 만들 수 있는 경우가 1번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 6가지 2번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거 1부터 6까지 6가지 해서 동시에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6가지가 되겠죠. 어떻게? 에펙트 1 나왔을 때 1 나오는 경우, 1 나왔을 때 2 나오는 경우, 1 나왔을 때 3 나오는 경우, 뭐 4 나왔을 때 2 나오는 경우, 6 나왔을 때 3 나오는 경우, 뭐 3 나왔을 때 4 나오는 이런 경우 다 세면 36가지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당연히 36가지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두 개를 더해서 합이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합이 최소 1 더하기 1에서 2, 최대 6 더하기 6 해서 12까지 나올 수 있어요. 주사위 합은 맞죠? 맞잖아. 너는 부루마블 같은 거 해봤잖아. 모듈 마블 해봤지? 주사위 제일 큰 게 10입니다. 합이 맞죠? 그럼 4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겠다? 당연히 합이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합이 4인 경우 또는 8인 경우 또는 12인 경우.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는 거죠. 합이 4인 경우 뭐 있어요? 1, 3. 첫 번째, 두 번째 3 나오는 경우. 두 번째 2 나오는 경우. 3, 1. 이거 1, 3과 3, 1은 달라요. 주사위 첫 번째, 두 번째. 주사위 다른 주사위니까. 맞죠? 그래서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다. 이 말인 거고요. 그쵸? 그럼 합이 8 나오는 경우. 자, 8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1, 7 이런 거 쓰면 난감하죠. 주사위는 7까지 안 나옵니다.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럼 최소 얼마? 2, 6부터 맞지? 3, 5, 4, 4, 5, 3, 6, 2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맞죠? 합이 10인 경우는 주사에서 6 더하기 6 말고는 없습니다. 맞죠? 한 가지. 그래서 총 9가지다라고 이렇게 세워서 정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기본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유형 2번. 자, 똑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934번 보면 방정식이 2x 플러스 5y 플러스 3z가 16입니다. 이때 x, y, z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이라고 할게요. 음화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 자, 얘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음이 아닌 정수해는 뭐까지 포함? 0까지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야. 맞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이제 x, y, z의 0 또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를 넣어서 16을 맞출 수 있는 숫자를 찾아라 이 말인 거야. 맞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뭐 숫자를 넣으면 뭐 예를 들어 800 넣으면 되죠? 맞지? 이런 식으로 찾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면 막 무턱대고 넣는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무턱대고 넣잖아? 그러면 무조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중복되거나 빠지는 게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자, 봐봐. 이게 각 문자들의 개수들을 개수를 확인해서 또 이거에 지금 내가 하는 내 방법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수들을 봤을 때 개수가 제일 큰 문자, 즉 y를 기준 잡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y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y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얼마일까? 음수는 안 되니까 y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뭐 4 넣을 수 있겠어. 20대면 16 나올 수가 없죠. 음수가 아니면. 맞죠? 그럼 y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5니까 되는데 이것도 봐봐. 그러면 이렇게 되면 y가 3인 경우에는 얘가 15가 될 테니까 얘가 1 되면 될 거예요. 그쵸? 맞지?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xz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랑 z는 1이 나올 수가 없죠. 정수에서는. 그치? 맞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내려가. 그럼 y가 3다면 뭐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여기가 10이니까 2x 플러스 3z가 6이 나오면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y가 2일 때. 그럼 이제 이걸 맞출 수 있으면은 또 어떻게? 그럼 2x 플러스 3z 중에서 6이니까 개수가 큰 z를 기준으로 z가 3이 개수가 크죠. 그럼 z 넣을 수 있는 또 가장 큰 숫자를 넣어. 가장 큰 숫자가 얼마야? z에 2 넣으면은 6 되니까 x에 0 넣어서 가능하죠. 맞지? 됐죠? 그럼 여기다 1 넣었어. 그럼 얘가 3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이라서 안 되고요. 그쵸? 그러면 z에 0 넣으면은 여기 0이니까 x에다가 3 넣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여기 2가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y가 2일 때. 자, 그럼 이제 y가 1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죠. y가 1이면 얘가 5일 테니까 얘가 11이야. 맞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몇 개 있는지 세워보는 거야. z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3일 거예요. 4는 10이니까. 맞죠? 3이면 9니까 여기에 1 넣으면 돼요. 그쵸? 그럼 줄여. 그러면 z가 2면 여기가 6이 될 텐데 6이면 5가 나올 수가 없죠. x 정수로. 그럼 2 안 되고 1 쓰면 3이니까 얘가 8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z가 0일 때는 안 되니까 제 y가 1일 때도 몇 가지? 2가지. 맞죠? 그럼 이제 y가 여기 이게 이제 마지막이겠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럼 y가 0일 때 2x 플러스 3z가 16이 되는 z 직접 찾는 거죠. 맞지? 그럼 z가 5 넣으면은 15니까 1 나올 수 없죠? 그러면 z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4일 거예요. 맞죠? 그럼 4, 3, 10이니까 10이면 여기가 2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16이 만들어지고요. 3이면 9니까 홀수 안 되고요. 맞지? 2면 6이니까 10 되려면 x가 5. 그럼 규칙성이 다 똑같거든요. 봐봐.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봐도 저것도 없네. 자, 그러면 이제 1일 땐 당연히 홀수라서 안 될 거고 0 들어가면은 8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죠. y가 0인데까지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기준은 이런 식으로 뭐 작은 거부터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큰 수부터 하는 게 안 헷갈리니까 개수가 큰 걸 잡아놓고 나머지에 최대한 큰 걸 넣을 수 있는 걸 순서대로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써보면은 총 몇 가지인지 이렇게 세면 중복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겠죠. 되겠습니까? 차례대로 모든 경우를 다 적었으니까. 그래서 다 더해서 총 몇 가지? 7가지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 더 봅시다. 937번. 자, 이번에 이제 고배 법칙이라는 형인데, 자, 100의 자리 숫자랑 10의 자리 숫자가, 적히는 세 자리 숫자니까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숫자가 있다 칩시다. 자, 여기가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될 텐데, 자,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가 와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가 와야 된대요. 자,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관계가 없는데 이 세 자리 수 중에서 홀수가 돼야 돼요. 홀수 찾는 건 간단하죠. 어떻게 맨 끝에 여기가 홀수가 나오면은 우리가 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자, 얘가 소수인데 얘가 3의 배수가 얘 홀수가 예를 들어 소수 뭐 5도 되고 3의 배수는 9도 되고 3 하면 593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 자리 숫자 맞죠? 맞지? 100의 자리는 소수, 10의 자리는 3의 배수, 1의 자리수는 홀수 적으면 되니까. 근데 역시나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서 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자, 소수가 될 수 있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였을 소수가 될 수 있는 걸 다 적으면 2, 3, 5, 7이죠. 각 자리 숫자는 0 또는 한 자리의 자연수일 테니까. 맞죠? 자, 그 다음 3의 배수는 3, 6, 9가 있고요. 맞지? 자,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있어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61을 해도 되고요. 593을 해도 되고 797을 적어도 되고 395를 적어도 되고 299를 적어도 되고 되겠죠?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세지 않고 뭘 이용한다.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3가지 여기에는 5가지 이거 3개를 동시에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를 찾아라고 하니까 고배 법칙에 의해서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렵게 만들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이 책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는 한데 자,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어떤 자연수가 2의 배수가 되는 경우 짝수죠. 홀수나 짝수나 뭐 생각하기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되는 방법. 이거 다 전에도 했었죠. 기억나죠? 맞지? 어떠한 몇 자리 자연수든지 간에 이 숫자들이 어떠한 경우가 되면 이런 배수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경우의 수를 이 자릿수에 대한 문제를 어렵게 되면 이걸 적을 수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2의 배수는 짝수니까 다 이게 간단하죠. 맞지? 몇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맨 끝에 요거 한 자리만 보면 되죠. 0 또는 짝수가 오는 경우. 이게 이제 2의 배수가 되는 경우죠. 맞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도 찾는 게 비슷하죠. 자, 4의 배수는 원리가 이거예요, 얘들아. 자, 100은 당연히 4의 배수잖아요. 그쵸?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100의 배수는 당연히 4의 배수일 거예요. 그쵸?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37,900 맞죠? 뭐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가 무조건 뭐예요? 4의 배수가 되겠죠. 100이 4의 배수니까. 그 말은 무슨 말? 여기 맨 끝에 두 자리 여기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왜? 여기 900 앞에는 전부 다 뭐예요? 4의 배수들이니까. 맞죠? 여기 맨 뒤에 두 자리만 이런 식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이 맨 뒤에 두 자리만 확인을 했을 때 4의 배수가 되면 얘가 4의 배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래서 맨 끝에 두 자리 얘가 00이 되거나 또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10의 배수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맨 끝에 0이거나 맨 끝에가 2의 배수인 것만 찾으면 되는 경우였지. 이거랑 찾을 방법이 동일한 거 하나 더 있죠. 뭐 8의 배수. 자, 8의 배수는 자, 8 곱하기 125가 1000이에요. 그쵸? 그러면 1000의 배수는 당연히 8의 배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역시나
8의 배수는 어떻게? 맨 끝에 세 자리를 보는 거죠. 맨 끝에 세 자리가 000, 즉 1000의 배수가 되거나 맨 끝에 세 자리 숫자가 8의 배수면 예를 들어 뭐 128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게 8의 배수 찾는 것까지는 잘 안 나오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 찾는 방법. 3의 배수 찾는 방법 이것도 우리 많이 했죠, 맞지? 뭐다?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오케이? 맞죠? 이거 우리 뭐 할 때 많이 얘기했어요. 오메가 할 때. 맞죠?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맞죠? 오메가에 여기 3의 배수가 오는 경우가 다 1이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2017, 32, 18,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얘가 3의 배수가 되는지 3의 배수까지만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3의 배수 어떻게? 2 더하기 1 하고 2 더하기 1 더하기 7 하기까지 13, 16, 맞죠? 18, 19, 27. 이것이 27이네. 합쳐서 그러면 3의 배수니까 1이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죠. 근데 얘가 9다. 그러면은 하나 남았으니까 오메가 1제곱이겠다. 이런 식으로 찾았었던 거 기억나죠? 맞지? 그래서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인 걸 찾는 거예요. 이거랑 찾는 방법이 동일한 것도 있죠. 뭐 9의 배수입니다. 맞죠? 9의 배수도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역시 9의 배수가 되고요. 맞지? 5의 배수는 더 쉽죠? 5의 배수는 맨 끝에 한 개가 0이거나 오면 됩니다. 그쵸? 5로 나눠질 떨어진 숫자니까. 자, 이거 6의 배수. 이거를 조금씩 헷갈려 하는데, 자, 6은 어떤 숫자예요, 얘들아? 6은요? 6은 2와 3의 공배수예요. 6이 맞죠? 2와 3의 공배수.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럼 6의 배수가 되려면 2의 배수의 성질과 3의 배수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6의 배수라는 거지. 자, 어떻게? 맨 끝에가 0 또는 짝수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이면.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2의 배수도 되면서 3의 배수도 되니까 얘는 6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맞지?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약간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 뭐 12의 배수. 12의 배수는 어떻게 찾겠어요? 3과 4의 공배수니까 3의 배수의 성질과 4의 배수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10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5의 배수는 3의 배수의 성질과 5의 배수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15의 배수겠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여기서 어렵게 만들면 이런 것들 뭐 대도하는 3의 배수가 몇 개 있니? 4의 배수가 몇 개 있니? 뭐 5의 배수가 몇 개 있니?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어보는 거 물어볼 테니까 그때는 저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수를 정리하는지 이해를 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대부분 뭐 짝수 홀수 많이 나오고 뭐 5의 배수가 기껏해야 하는데 3의 배수도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나열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약수의 개수 보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세는 방법을 했어요. 자, 어떻게 세는지 기억이 납니까, 얘들아?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어떤 숫자를 AN제곱 곱하기 BN제곱 곱하기 C의 L제곱으로 표시했어요. A, B, C는 소수래요. N, M, L은 자연수랍니다. 뭘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인수분해를 해놨다라는 거죠. 어떤 자연수를. 맞죠? 그러면 얘의 약수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12의 약수가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1, 2, 3, 6, 10. 이게 12의 약수잖아. 그렇죠? 3, 4는 빠졌네. 3, 4, 6, 12. 자, 이게 뭐다? 10의 약수잖아요. 맞죠? 자, 그럼 10의 약수를 어떻게 찾냐면 1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맞죠? 그러면 2의 제곱의 약수를 찾으면 1이랑 2랑 2의 제곱이고 3의 약수는 1이랑 3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 약수 중에서 한 개, 여기 약수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곱하면, 즉 이렇게 곱하면 약수, 이렇게 곱해도
약수. 이렇게 곱해도 약수. 이렇게 곱해도 약수. 이렇게 곱해도 약수. 이렇게 곱해도 약수. 보이죠? 맞지? 즉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숫자들의 그 약수를 적어놓고 그 약수끼리 한 개씩 골라서 곱하면 뭐가 되겠다? 약수의 개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뭐 5의 제곱이 있다.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가 2의 약수가 1이랑 2랑 2의 제곱 3개가 있고요. 이거 약수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에서 4개가 있고 여기 약수가 1, 5, 5의 제곱 3개가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곱하기를 했는데 그 곱하기를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곱의 법칙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얘의 약수가 몇 개가 있다? n 플러스 1개겠죠? 맞지? 왜냐하면 a의 0제곱을 포함을 해서 a의 n제곱까지니까. 맞죠? 마찬가지 이거의 약수도 어떻게? n 플러스 1개가 될 거고요. 이거의 약수도 l 플러스 1개잖아. 그쵸? 그러니까 n의 총 약수의 개수는 여기서 1개, 즉 n 플러스 1개에서 고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개에서 고르고 l 플러스 1개에서 골라서 곱하면은 약수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약수 개수가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자, 그리고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자, 약수의 총합이 여기서 나와서 하는 내용이긴 한데, 자, 봐봐. 약수의 총합은요, 사실은 경우의 수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약수의 총합이 저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왜 저렇게 적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보자. 뭐 해볼까? 숫자를 좀 크게 가볼까? 너무 크면 귀찮으니까 뭐 36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약수 뭐 있을까? 이것도 많다. 네, 18 좀 해봅시다. 18. 자, 18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6, 9, 12 이렇게 있잖아. 맞죠? 오케이? 자, 요것들을 어떻게? 더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걸 합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이거를 다 적어서 더해도 되지만 숫자가 크면 이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면 약수의 총합을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직접 적어볼게요. 2의 약수 뭐 있다? 1이랑 2. 3의 제곱의 약수 1이랑 3이랑 3의 제곱.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한 약수는 1 곱하기 1이랑 1 곱하기 3이랑 1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랑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3의 제곱.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약수를 다 적으면 나오는 거예요. 약수가 6개죠. 그래서 이게 18이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잘 보세요. 요거를 1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분배법칙으로 수분을 한다 생각을 하세요. 요거는 그럼 뭐가 돼요? 2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러면 얘랑 다시 뭐가 돼요? 공통인수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써주면은 이거 총합 이 식으로 계산이 되죠. 이게 무슨 말? 약수의 총합을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요거의 약수 다 더하고 요거의 약수 다 더해서 그 더한 것들을 곱하는 거죠. 여기가 3 맞지? 여기가 13이잖아. 그쵸?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얼마? 39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어떻게? 여기서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에서 a의 n제곱까지 하고 b의 0제곱 더하기 b의 1제곱해서 b의 m제곱까지 마찬가지 c의 0제곱 더하기 c의 1제곱해서 c의 1제곱까지 다 더한 걸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뭐 사실 경우의 수 문제랑 크게 관련은 없죠. 이게 나중에 뭐 대수나 같은 데 가면 등비수열의 활용 이런 것에서나 조금 써먹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약수의 총합 가지고 경우의 수 파트 문제 내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유형 4번에 뭐 941번 뭐 240과 60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양의 공약수. 공약수는 사실은 여러분 기준에서는 다 양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수와 배수는 자연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수가 복소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닌 약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음의 약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적어주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쓸 일은 없으니까 그냥 약수하면 다 양수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240과 600의 양의 공약수. 양의 공약수니까 공약수를 찾는 거죠. 맞죠? 공약수는 뭘 이용해서 찾습니까, 얘들아?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는 거죠. 맞지? 또 240과 600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 딱 봐도 120이잖아. 맞죠? 맞지? 그래서 120을 뭐 해가지고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지수의 일식도해서 곱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맞지? 맞죠? 뭐 120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15니까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여기 지수 1 더하면 4 여기 1 더하면 2 여기 1 더하면 2 해서 약수의 개수는 총 16개 나오겠다라고 답하면 그런 데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134쪽에 945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용도라는 건데 경우의 수를 이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로 일일이 하나씩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1개, 2개, 3개, 4개. 제일 짜증나는 형태의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자, 945번 A, B, C, D 네 사람이 있는데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져와서 바꾸어 읽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 4명이서. 근데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도록 맞죠? 책을 읽는 방법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문제가 이해되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A, B, C, D라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져온 책을 각각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A를 읽으면 안 되고 B는 B를 읽으면 안 되고 C는 C를 읽으면 안 되고 D는 D라는 책을 읽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그럼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 말인 거야.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형도라고 하는 그림을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자, 일단 A가 읽을 수 있는 책의 경우가 뭐가 있어요? A가 뭘 읽을 수 있다? B를 읽을 수 있죠. A는 못 읽으니까. 그러면 B 또는 C 또는 D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B는요. 그러면 A가 B를 읽었으니까 B가 읽을 수 있는 책은 뭐가 있어요?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되겠니? 됐죠? 자, 그럼 이제 B, A 읽었어. 그러면 C가 읽을 수 있는 책이 뭐가 남았습니까? A, B를 썼으니까 C랑 D를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C는 탈락. C가 C를 읽으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D가 C를 읽으면 이거는 B, A, D, C를 읽으면 문제가 없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찾는 걸 수용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B, C라고 합시다. A가 B, B가 C를 읽었어요. 자, 그럼 남은 책은 A랑 D가 남았죠. 되겠지? 자, 그러면 A를 여기 읽었으면 B, C, A니까 남은 게 D인데 D가 D를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거 탈락. 그 다음에 D를 읽었으면 A. 이거는 가능하죠.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세워봅니다. B, D 읽었으니까 남은 게 A랑 C인데 C는 못 읽죠. C는. 자, 그럼 얘가 A를 읽었으면 D가 C를 읽으면 되니까 자, A가 B를 읽었을 때 몇 가지? 3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세어보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도 3가지. A가 D를 읽었을 때도 이거 보면 총 3가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총 9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용도 쓰는 문제인데 이거를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자, 어떠한 친구 4명이 있어요. 친구 4명이 있습니다. 자, 친구 4명이 학교 마치고 농구하러 갔어. 농구 골대 밑에 지네들 가방을 막 던져놨어요. 농구 골대 밑에. 자, 집에 갈 때 가방을 아무거나 집어갈 거예요. 근데 자기 가방을 안 집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 민규야 자니? 친구 4명이 있어요. 친구 4명이 가방을 다 자기 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농구한다고 모여가지고 농구 골대 밑에 던져놓고 농구를 하다가 집에 갈 때 가방을 아무거나 집어갈 거야. 근데
자기 건 안 가져가는 경우, 자기 걸 가져가지 않고 남의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요? 9개. 9개겠죠. 이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가방, 책을 가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친구 5명이 있는데 똑같이 농구 골대에 가방을 던져놓고 가는데 집에 갈 때 다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를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저거 5개를 이렇게 수용도를 쓰겠죠.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한 명만 자기 거 가져가는 경우. 자, 이건 몇 가지나요? 한 명은 자기 거 가져가요. 되게 단순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한 명은 자기 걸 가져갈 거야. 그럼 나, 5개. 5개? 뭔 소리야, 지금. 4명만 해도 지금 9가지 나오는데. 한 명은 자기 거 한 명만 자기 거 가져갈 거야. 9개. 아이, 무조건 9개 무쇠야, 뭐야. 한 개는 자기 거 찾아갔어. 그럼 나머지 4개는 자기 걸 안 찾아갈 거 아니야. 자, 봐봐. A, B, C, D, E가 있다고 쳐. 만약에 얘가 지 가방을 가져갔어.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지 걸 안 가져갈 거야. 이게 몇 가지냐고, 이게 지금 수아이 자꾸 9개 무쇠라고 하는, 이게 9가지잖아. 맞죠? 4개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가 9가지일 거 아니야. 그죠? 이건 똑같은 문제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 이게 5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맞아요? 맞지? 어떻게? B가 지 걸 가져갔을 때 A, C, D가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것도 9가지일 거고요. C가 지 걸 가져갔을 때 나머지 4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것도 9가지. D가 자기 걸 가져갔을 때도 E가 자기 걸 가져갔을 때도 나머지 4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가 각각 9가지씩 있으니까 총 45가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너네한테 45개를 세라고 냈을까? 아니, 조금 하나 흔들면 안 돼. 오케이, 별로 안 흔들었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 무슨 말이다? 자, 문제를 또 바꿔볼까? 자,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는데 이거 숫자 4개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4자리 자연수 A1, A2, A3, A4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I는 I가 아닌 경우 I는 1, 2, 3, 4라고 할게요. 자,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썼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 나올까요? 몇 가지 나올까? 쉽게 말해 뭐야? 1, 2, 3, 4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A1은 1이 아니어야 되고 A2는 2가 아니어야 되고 A3은 3이 아니어야 되고 A4는 4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 즉, 첫 번째 이 4자리 숫자 나열하면 예를 들어 3241 이런 식으로 4자리 숫자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네 번째 4가 왔으니까. 이해되겠어? 자, 몇 가지 나오겠어요? 수아는 몇 가지? 6가지. 아니, 아까부터 9가지 같으면 몇 가지? 이것도 9가지죠.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맞죠? 그냥 4명이 맞죠? 나열을 하는데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 3번, 4번, 4번에 안 온다가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치면 답이 항상 9가지겠네. 무조건 9가지라고요. 뭐를? 4개를 나열하는데 숫자 나열한다 생각을 하면 되죠. 자기 자신이 그 자리 1번은 1 첫째 자리, 2번 두 번째 자리, 3번 세 번째 자리, 4번은 네 번째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경우를 찾으면 무조건 그냥 9가지가 답인 거죠. 이렇게 세워보면 답이 고정되어 있는 문제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9가지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바로 45다. 왜? 9가지가 5번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냐? 자, 보세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 순열수라고 할게요. 완전 순열수. 자, 유식하게 DN이라고 내 마음대로 기억 쓸게요. 자, DN. 자, DN. 자, 우리가 방금 했어요. D4가 얼마예요? D4가 얼마다? D4가? 9예요. 9. 아까 계속 9가지. 4개를 가지고 완전 순열수 하면 그냥 답이 9가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봐봐. N이 1, 2, 3, 4,
5일 때 dn의 값을 적읍시다. 자, 여기 우리가 세어봐서 알아요. 9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개로 완전 순열수. 자, 무슨 말일까? 1을 나열할 건데 1이 첫 번째 뭐다요? 이걸 나열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0가지겠죠. 없어요. 가질 수가 없죠. 자, dn. 자, n이 2일 때 완전 순 1, 2를 나열할 건데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가 뭐다요? 몇 가지? 아니, 숫자 10이 아니면 21밖에 안 되잖아. 근데 첫 번째 1, 두 번째 2는 뭐다? 뭐밖에 없어? 21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쵸?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3으로. 자, 세 가지를 완전 순열수. 자,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이 뭐다요? 세어볼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1 안 되니까 213. 안 되죠? 세 번째 3 왔으니까. 그럼 231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3이 왔어. 그럼 312 돼요? 맞지? 그럼 321? 안 되죠. 두 번째 2가 왔으니까. 세 개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4개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세어봤잖아. 9가지예요. 그치? 5개를 한번 세어볼까? 하기 싫은데. 자, 5개를 나열할 건데 첫 번째는 뭐밖에 못와요? 2, 3, 4, 5밖에 못합니다. 맞죠? 그럼 2가 왔을 때 두 번째 올 수 있는 게 1, 3, 4, 5가 되면 여기 1이 왔으면은 2, 3, 4가 올 수 있는데 3 못 오니까 탈락. 이런 식으로 세야 된다. 이 말인가요? 맞죠? 근데 이걸 다 세면은 너무 많이 나오겠죠. 맞지? 자, 외우세요. 그래서 자, 여기는 44가지입니다. 44가지. 자, 말도 안 되겠지만 혹시나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265가지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숫자긴 하지만, 오케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185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최소한 0119까지는 외워주세요. 0129. 오케이? 많이 나왔죠? 근데 5까지도 0119 44까지 외웁시다. 5개까지. 오케이? 여기는 말도 안 돼. 솔직히 이거 어떻게 셀 거야, 너네가. 맞죠? 물론 세는 방법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내가 하라는 건데 봐봐. 자, 요거 2개 더합니다. 얼마? 1 곱하기 2는 1 곱하기 2는 여기 적혀 있어요. 맞죠? 자, 이거 2개 더합니다. 3, 3은 9. 어이씨, 개 신기하다. 이거 2개 더하면 11 곱하기 4는 44. 자, 이거 2개 더하면 53 곱하기 5 하면은 265. 이거 2개 더하면은 309 곱하기 6 해서 1854. 이런 식으로 나가요. 개 신기하지? 맞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나도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니까. 난 발견하고 나서 논문 써야 되네 생각했는데 증명을 못해서 못 썼다.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는 0119까지 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할 때마다 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0112는 솔직히 안 외워도 돼. 왜? 그냥 세워보는데 금방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세잖아. 맞죠? 근데 요거 2개 같은 경우는 세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세 가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다 해봐야 되거든요. 중복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억을 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학교에서.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유형 6번. 자, 여기는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2가지 종류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건데, 어떠한 돈,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폐의 종류가 다른 것들의 개수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볼 겁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면 지불 방법과 금액. 자, 말 뜻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방법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를 내는 건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 경우야. 그쵸?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 다른 경우잖아. 근데 지불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은 경우가 되어버리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셀 때는 방법과 금액을 셀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나오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불 방법의 수를 되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2개, 100원짜리가 뭐 3개 좀 있다 칩시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걸로 낼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되게 단순하죠. 어떻게? 자, 문제 조건은 항상 똑같아요. 무슨 조건이 달려있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되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동전이나 지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 10원짜리 하나만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원짜리 하나만 낼 수도 있고 100원짜리 하나만 낼 수도 있어요. 다른 동전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냐면 되게 단순해. 요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5가지예요. 왜? 하나도 안 내는 경우, 10원짜리 1개 내는 경우, 2개 내는 경우, 3개 내는 경우, 4개 내는 경우 다 다른 경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3가지겠죠. 맞아요.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맞죠? 그럼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 총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3개를 쓰고 여기서 1개를 쓰고 여기 2개를 쓰던가 1개 쓰고 0개 쓰고 0개를 쓰던가 4개 쓰고 0개 쓰고 3개를 쓰던가 즉 뭐 1, 0, 1도 되고 뭐 2, 2, 3도 되고 뭐 4, 0, 0도 되고 뭐 2, 1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세어봐라 이 말인 거잖아. 맞죠? 뭐 하는 거예요? 순서상 찾고 있잖아. 맞죠? 그럼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서 총 몇 가지? 60가지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0원 내는 건 지불 방법으로 계산을 안 해요. 0원 내는 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요거로 만들어지는 방법에서는 지불 방법에서 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한 개를 빼서 총 59가지의 지불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불 방법. 자, 화폐가 A, B, C가 있어요. 자, 얘가 N개, 얘가 M개, 얘가 L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N 더하기 1, M 더하기 1, L 더하기 1을 곱해요. 왜 1을 더한다? 안 쓰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요. 맞죠? 그래서 한 개씩 골라서 곱해보면은 나오는 게 지불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왜?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아예 안 쓴 경우도 있을 테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바꿔가지고 자, 여기 뭐 100원짜리 4개 있다 칩시다. 자, 지불 방법에서 어떻게 된다고? 1 더해서 5 곱하기 3 곱하기 5에서 1을 빼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불 방법에서 되게 단순하죠, 맞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갑시다. 지불 금액의 수로 가볼게요. 지불 금액의 수. 지불 금액의 수는 당연히 어떻게? 아까보다는 개수가 적어질 거야. 왜? 50원짜리 2개를 쓰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를 쓰는 건 똑같은 금액이란 말이야. 맞죠? 100원짜리 2개를 쓰나 100원짜리 2개를 쓰나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하나를 쓰나 지불 금액은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불 금액에 있어는 지불 방법보다 어떻게? 작아질 거라는 거예요.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딱 요것만 보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 나올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몇 가지 나올까? 딱 봐도 모르겠니? 딱 보면 알아야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74. 74? 어떻게? 데스 틀렸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몇 가지 나올까? 왠지 뭐 알 것 같아?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저것은 9개. 9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9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10원, 20원, 40원, 90원, 100원만 10개인데 이미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몇 가지일까? 딱 보면 알아야지. 4개. 4개는 뭐야 도대체? 그냥 눈에 보이는 한 개씩만 써도 한 개, 2개씩만 써도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아니 4개라고 생각하는 근거 9개 생각하는 근거가 뭔데? 10개. 10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 32개. 왜? 좋다 곱한 거. 아, 틀렸어. 힌트. 힌트?
말했잖아. 100원짜리 하나나 50원짜리 두 개나 같은 거예요. 금액에서는요. 맞죠? 5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5개는 어떻게? 같은 돈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봐봐.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나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거나 지불 금액이 어떻게? 똑같아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100원짜리를요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죠. 왜? 금액은 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50원짜리가 몇 개가 돼요? 8개죠. 맞지? 그럼 여기에 뭐 있어요? 50원짜리 두 개 더 있죠? 그럼 얘를 바꿨어. 어떻게? 50원짜리 몇 개로? 10개로요. 그쵸? 50원짜리 10개랑 10원짜리 4개.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 더 충격적인 거 보여줄까? 자, 봐봐. 10원 낼 수 있어요? 20원 낼 수 있죠? 30원 낼 수 있죠? 40원 낼 수 있죠? 50원 낼 수 있죠? 60원 낼 수 있죠? 70원, 80원, 90원, 100원 다 낼 수 있다고. 맞지? 어디까지? 540원까지 10원 단위로 다 낼 수 있어요. 그렇죠? 10원부터 540원까지 되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몇 가지? 54개, 54개. 이게 어려워? 54개인 거 이해되겠죠? 10원부터 540원까지 다 낼 수 있잖아. 그쵸? 자, 무슨 짓 한 걸까, 지금? 그냥 돈을 싹 다 뭘로 바꿔버린 거야? 10원짜리로 바꿨다고요. 그쵸? 오케이? 자, 이거 1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4개. 아이고, 뭐래요? 10원짜리 40개. 그 10원짜리 몇 개? 10개, 맞죠? 그럼 총 10원짜리가 몇 개예요? 10원짜리가 54개 나오잖아. 맞죠? 그 말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10원부터 540원까지 54개다 라고 답하면 되잖아. 오케이?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10원짜리 3개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10원짜리 개수가 하나가 변했을 뿐인데 답이 달랐습니다. 왜 달라질까? 10원 낼 수 있어요? 20원, 30원, 40원? 못 내요. 40원 못 내니까 뭐도 못 내요. 90원도 못 내고요. 140원도 못 내고, 190원도 못 내고, 240원, 290원도 못 만들어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말? 10원짜리가 4개가 있으면 싹 다 10원짜리 취급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10원짜리 취급을 못하죠. 맞지? 자, 그러면 얘들을 10원짜리 바꿀 수도 없어요. 자, 10원짜리는 별개로 갑니다. 자, 그럼 봐봐. 50원 낼 수 있어요? 100원, 150원, 200원, 250원 다 되죠. 그 말은 이거 두 개는 100원짜리를 뭘로 50원짜리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10원짜리가 3개 50원짜리가, 자, 이거 50원짜리 8개고 50원짜리 2개니까 50원짜리 10개로 바꿔도 지불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지금 봐봐.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봐봐.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0원, 10원, 20원, 30원이야. 그쵸?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50원, 100원, 150원, 200원 해가지고 어디까지? 500원까지 나올 수 있잖아. 맞죠? 물론 영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됐죠?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뭐 있어요? 이렇게 하면 100원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70원도 되고, 이렇게 하면 210원도 되고, 이렇게 하면 230원도 되고요. 맞지? 맞죠? 중복되는 게 안 나오죠. 맞지? 10원 단위로 끊어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총 몇 가지? 11가지죠. 지불 방법처럼 여기 일식 더한 거야. 영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총 몇 가지? 44가지에서 영어는 지불 금액에서 빼야 되니까 총 43가지라고 답을 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 지불 금액의 수를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 단위가 큰 돈을 어떻게 작은 돈으로 환전을 해버리는 거죠. 금액은 같으니까. 예를 들어 10원짜리 10개랑 100원짜리 1개랑 같죠. 5천원짜리 2개랑 만원짜리 하나는 같은 금액이니까. 그럼 5천원짜리가 있으면 만원짜리 하나는 그냥 5천원짜리 2장 취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금액에서는. 그쵸?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안 돼요. 1000원짜리가 3개 있는데 5천원짜리가 하나가 있어. 그럼 5천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바꾸면 될까? 그건 안 되죠. 왜?
1,000원, 2,000원, 3,000원 다음에 4,000원을 못 만들잖아. 그럼 5,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만들 수 없는 지불 금액 4,000원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바꿀 수 있는 환전할 수 있는 기준이 돈을 단위별로 연결을 10원, 20원, 30원, 4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아니면 뭐 50원, 15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아니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만원, 2만, 3만, 4만, 5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때만 환전을 하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아까는 제일 처음 했던 건 어떻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해서 10원 단위 다 연결이 되니까 다 싹 다 10원짜리 바꿔서 생각을 했죠. 맞지? 그런데 그거 안 될 때, 지금처럼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환전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 다음에 어떻게? 지불 방법의 수로 계산을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일단 뭐 948번 일단 한번 봅시다. 자, 100원짜리가 2개,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4개 있어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어떻게 돼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1 더하면 3, 1 더하면 4, 1 더하면 5 곱해서 얼마? 60이니까 0원 빼서 59가지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간단하죠. 맞지? 자, 지불 금액을 물었습니다. 지불 금액은 어떻게? 자, 돈을 세어보라고. 제일 작은 단위부터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다 돼요. 맞죠? 그럼 싹 다 이걸 뭘로 바꿔버려요? 10원짜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맞지? 지불 금액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거를 10원짜리 몇 개를 바꿔요? 총 금액이 얼마니까? 200원, 350, 490원이니까 맞죠? 총 390원을 10원짜리 다 취급할 수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39가지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949번도 한번 봐봐. 자, 100원짜리가 4개, 500원짜리가 2개, 1000원짜리가 2개 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니다. 자, 제일 작은 단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900원, 1000원 다 되죠? 그럼 싹 다 이거 뭐 그냥 100원짜리 취급해도 된다고요. 맞지? 총 금액이 얼마야? 2,000원, 1,000원, 3,400원이죠? 100원 쪼리로 다 연결돼요. 그러면 지불 금액은 100원부터 3,400원까지 34가지 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950번도 똑같죠? 자, 950번 말로 한번 해볼게. 1000원짜리가 6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다 1000원 단위로 끊어집니다. 그쵸? 그럼 싹 다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금액을 10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잖아. 이해되겠죠? 총 금액이 그래서 얼마니까 46,000원이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46가지예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숫자. 지불 방법에서는 어떻게? 일식대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7을 해서 1을 빼는 게 지불 방법의 수가 될 거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면 아까처럼 끊어갈 수 없는 문제가 등장해요. 자, 어떤 식으로? 자, 100원짜리가 3개, 500원짜리가 1개, 1000원짜리가 2개, 5000원짜리가 1개 이렇게 있다. 2개 있다 칩시다. 자, 지불 방법의 수를 물었습니다. 방법의 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빼기 1하면 지불 방법이라고요. 이건 단순하죠. 맞지?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자 봅시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안 되죠? 맞지? 그러면 100원짜리를 바꾸면 안 돼요. 자, 이제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다 연결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1000원짜리는 500원짜리 바꿔도 돼요. 자, 그런데 돈이 지금 얼마? 2,500원이죠? 500원짜리 끊어서 3,000원, 3,500원, 4,000원, 4,500원 못 만들죠? 그 말은 5,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500원짜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자, 끊어놓고 그러면 동전을 바꾸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100원짜리로 3개, 500원짜리로 5개, 5,000원짜리로 2개가 됩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이거밖에 안 되죠. 다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0원, 100원, 200원, 300원 있고요.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0원, 500원, 1000원, 1500원에서 2500원. 자, 얘는 5000원, 만원. 이거 포함을 해서.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골라서
내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종국대기 당연히 나올 리가 없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4가지. 여기도 여기다 해서 6가지. 여기도 여기다 해서 3가지 해서 곱한 다음에 이를 빼면 지불 금액의 수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지불 금액의 수 어떻게 한다고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해서 바꾼 걸 지불 방법의 수로 계산을 할 텐데 환전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연결되니까 그냥 싹 다 제일 작은 단위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단위가 끊겨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에다가 내가 50원짜리 3개가 들어간다고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또 많이 달라져요. 50원 되죠. 제일 작은 단위 50원 낼 수 있고 100원 되고 150원 되고 200원도 되고 250원도 되죠. 맞지? 자, 그러면 500원 50원짜리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봐. 500원 50원짜리 바뀔 수 있으면 50원부터 450원까지 한 다음에 500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돼요. 맞죠? 자, 50원, 100원, 150원, 250원, 300원, 400원, 450원 되죠? 맞지? 그럼 50원 단위로 끊어서 450원 되니까 그 다음 500원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500원짜리를 어떻게 50원짜리로 바꿔도 돼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도 된다고. 50원짜리 연결되니까. 됐지? 그러면 10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꿀 수 있는지 봅시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950원이죠. 그럼 50원 단위로 950원까지 되면 1000원짜리 단위를 50원짜리 단위로 바꿔도 되죠. 그러면 요거까지가 싹 다 뭐가 돼요? 50원짜리로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지불 금액으로 가면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2,500원, 2,800원, 2,950원이니까 5,000원을 못 만들어요. 50원짜리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50원짜리 바꿀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한 4개 있었다. 그러면 싹 다 50원으로 연결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 모든 돈을 50원짜리로 하나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환전을 어떻게 하냐.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환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연결되는 단위로만 환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자. 이 말이지. 되겠죠? 이 문제가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